하고 저점 대비 0.5 구간까지 거의 다 왔었다가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스탠딩 엔딩 다이고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 이런 식으로 카운팅하면 뭐 1, 2, 3, 4, 5고 여기를 앞으로 보더라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고날이냐 아니냐는 안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익스펜딩이 만약에 아니라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로 보고 있거든요. 익스펜딩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임펄스로 나오건 임펄스가 여기서 완료돼서 익스펜딩이 나오건 더는 없어요. 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릴 수가 없는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미 4시간봉 RSI가 올라올 만큼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SI 저항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저점 갱신이 안 되고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번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계단식으로 조정을 주고 바닥에서 한 번 더 지지받고 이렇게 618 지점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더 아직은 단기적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0.5 구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 걱정되는 건 빠지다가 반등이 와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모든 전제 조건은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9천 초반 또는 8천 후반까지 하락을 간다는 거에 전제 조건은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고 반등이 올 거고 또 떨어질 거다. 이거는 이미 다 그 분석을 통해서 기획된 시나리오인데, 그 세부 안에서 사실 그럴 생각이면 여기서 숏 잡고 여기 올 때까지 무조건 흔히 이야기해서 존버하면 되거든요. 또는 여기서 숏 잡고 계속 존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숏 잡고 내려와서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롱으로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숏 잡고, 그러니까 익절하고 숏 잡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먹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이 있죠. 한 번에 내려온 것보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스위칭하면 첫 번째는 구간 수익을 쪼개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빨리 분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할 때마다 복리로 붙죠. 우리가 복리로 하면 엄청나게 자산 증가가 빠른데 그것도 레버리지에 대한 복리를 엄청 빨리 불어요. 그래서 매번 포지션 진입할 때마다 복리로 포지션 넣기 때문에 빨리 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산을 되게 빨리 불리고 맨날 보통 그렇죠. 어제도 카톡방에 누가 얘기하던데 일주일마다 시드가 2배씩 불어 있어가지고, 카톡방이 아니고 어제 새벽에 제가 롤을 했는데 저희 카톡방에 있던 사람이 안쌤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거 보고 처음에 진짜 소름 돋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거예요. 복리로 빨리 불기 때문이에요. 복리로. 그래서 저는 스위칭 전략을 좋아하는데, 반대로 지금처럼 잘못 가져가면 여기서 숏 홀딩 하는 이만 못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칭 전략은 잘 구사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잦은 스위칭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스윙 매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일단 숏은 계속 홀딩 할 거예요. 별 추세가 없지 않는 이상 홀딩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채널에 들어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건 두 가지인데 이 채널이 깨질 거예요. 이 채널이 깨질 건데, 깨지는 거는 90% 확률로 위로 깨질 거예요. 그 말은 뭐다? 계속해서 하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방으로 깨지진 않고 아마 위로 깨질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단기간 지금 5분봉 상승 다이버스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널 하단을 부딪히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고 뚫었을 수도 있는데 못 뚫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정 주고 뚫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와서 저점 갱신하면 다음 채널 하단에서 부딪히고 뚫거나 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스위칭 자주 하시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다음에 여기서 한번 1차 익절이 나가도 괜찮을 듯 싶어요. 다음 채널 하단 부분에서. 그러면 올라왔을 때 다시 숏타서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RSI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떨어지면 상승 다이버스가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채널 하단에 부딪히고 반등이 나오면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받다가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추세. 백단지님 별풍선 9개 고맙습니다. 그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이 단기적인 사실 파동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파동이 너무 지저분해요. 보시면 ABC로 빠졌다가 고점 찔 것처럼 반등하다 또 빠졌다가 이래가지고 이게 단기로 보면 절대 임펄스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보면 한 추세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임펄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임펄스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요게 지금 단기적으로 파동 카운팅을 하면 마이너 카운팅 임펄스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ABC로 보이는데, 추세로 보면 이게 나중에 한 추세라서 임펄스 1판일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 그랬다가 반등 ABC 나오고 3, 4, 5 ABC 이렇게 떨어졌다가 위로 또 한 11,400까지 반등 왔다가 여기서 고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한 1200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1200~300대까지는. 왜냐면 여기는 올라가면서 쌓은 매물대라 떨어지다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자리긴 해요. 매물대가 있으니까. 근데 다음 매물대는 여기는 없고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떨어지면 여기 정도까지는, 이 근방까지 한 1300 부근까지는 빠질 거다. 이 이후에 반등이 찐반등이라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한 번 더 꺾여서 밑으로 갈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타 타겟은 그래서 이 정도 한 13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고민인 건 사실 이제 제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가 단타 치는 것도 그러니까 꽤 단타도 자주 치고 스윙도 자주 하는데 남들보다는 스위칭을 자주 하면서 스윙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진짜 장기적인 분석을 하고 그걸 쪼개서 중기적인 분석을 하고 중기적인 분석을 쪼개서 단기를 하고 단기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단타 치시는 분들은 중장기 분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단타를 치더라도 시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수익 차이에서 또는 리스크 매니저먼트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중장기 분석을 하고 중기 분석을 하고 단기 분석을 쪼개서 탑바텀 식으로 탑다운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근데 조금 지금 헷갈려요. 분명히 4시간봉 RSI 이게 딱 0.5만 찍어줬으면 내가 한이 없었을 텐데, 이 찝찝함 하나, 이 병적인 집착 하나 때문에 찝찝해. 0.5만 정확하게 깔끔하게 찍어줘 떨어졌으면, 그러면 0.5 충분히 되돌렸겠다. 단기 하락돼 수 있겠다. 이것이 저점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비비겠지만 결국엔 반등 나왔다가 저점 갱신하러 갑니다. 고점은 없습니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최고점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텐데, 0.5만 딱 뚫고 나와서 피레침 달고 내려왔으면 그 얘기를 자신있게 할 텐데, 이 채워지지 못한 이 갭에 대한 뭔가 그 찝찝함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일단은 제 생각은 하방 가능성이 더 높은데,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상방을 봐야 될지 쭉 계속해서 하방을 봐야 될지는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해서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하방 관점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이 채널을 깼었을 때 이 채널이 깨질 거예요. 아마 이 채널 깨지는데 아마 지금 깰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채널이 하단으로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채널이 하단으로 깨지면 완전 폭락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근데 지금 완전 폭락 나올 그 시장 장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락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채널을 위로 깨지면서 반등이 나올 텐데, 이 점에서 스탑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추가 하락을 합니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아마 저는 고점에다가 숏 걸었던 거 손절치고 그 위 구간대에서 다시 숏각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질문 받을 건데